당신은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홀로 멈춰 서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는 농담이라며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는 깊게 남아 하루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넘겨도 되는 일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예민하냐고. 하지만 정작 당신도 모릅니다. 왜 이 작은 일들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는지, 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더 크게 느끼고 더 오래 고민하게 되는지.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남들보다 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섬세한 사람, 더 넓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알아차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깊게 느끼는 사람.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내 안으로 과하게 향할 때, 나를 지치게 만들 때, 그때 예민함은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함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감각한다. 예민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관찰입니다. 남이 지나치는 표정 변화, 말투의 흐름, 공기 속의 작은 긴장까지도 끊어지지 않게 포착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별일 아닌데 왜 작게 흘려보내지 못하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은 애초에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감각은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의 작은 흔들림까지 듣습니다. 말 속에 숨어 있는 뉘앙스를 읽고 눈빛에 담긴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이 능력 때문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 때문에 당신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민함이 깊을수록 마음의 진폭도 큽니다. 좋은 말은 남들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차가운 말은 남들보다 더 깊게 날아옵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작은 파문처럼 흔들림을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다. 사람들은 예민함을 약점처럼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바람의 온도만 조금 변해도 비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알고 사람의 말투가
아주 조금 달라졌을 때 그 마음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직관의 발달입니다. 예민함은 한마디로 세상을 깊고 넓게 느끼는 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힘이 언제나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상처와 감정의 예민함이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그 감정은 금세 커지고 번지고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보는 눈도 함께 깊어야 한다고. 예민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는 눈이 밝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눈이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몸짓, 말투는 바로 알아차리면서도 내 마음은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이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나를 관찰하는 것.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빠르다.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매우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일의 일과 걱정이 흐르고 어제의 후회가 또 따라오고 사람들의 말과 표정,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며 머릿속을 채웁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속은 항상 여러 개의 생각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피곤합니다. 마음이 먼저 소모되고 감정이 먼저 지쳐가고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 지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멈춤과 들여다봄입니다.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의 흐름입니다. 예민함이 나를 해칠 때 생기는 신호. 예민함이 깊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사소한 말에 오래 머물고 자신을 과하게 비난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불안이 하루를 잡아먹고 타인의 기분이 나의 감정이 되며 내 감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너무 잘 읽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 나의 짐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예민함을 버리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흔들림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알아차림만 배워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민함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민함이 나를 향해 칼처럼 꽂히는 길. 다른 하나는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만드는 길. 예민함은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신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어디가 힘든지, 내 몸과 마음을 향해 그 예민함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만 가능해도 예민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삶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쉽게 느끼고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올바른 방식으로 쓰여야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평온을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예민함은 결코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자리에 써야 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예민함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은 언제나 여러 갈래의 길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의 말에 여러 해석이 떠오르고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며 하나의 표정에서 수십 가지 마음을 읽어냅니다. 이 감각은 타고난 것이고 사실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과도하게 발동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소용돌이는 아주 작은 자극 하나로 시작됩니다. 별 의미 없이 들린 말, 무심한 표정, 상대가 잠시 뜸을 들였던 순간, 이 작은 파동이 당신에게는 큰 물결로 번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모든 감정과 사건을 해석하려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그 표정은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저 말 속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해석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 둘째, 아무 의미 없는 사건에도 의미를 과하게 부여한다. 셋째,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후회를 지금의 감정 위로 얹어버린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생각은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생각의 함정은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놀랍게도 과도한 생각의 출발점은 대부분 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혹시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혹시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들이 쌓이다 보면 내 마음은 현실보다 가능성에 더 많은 반응을 합니다.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잔상들에 내 감정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끌려가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이끌려가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느끼는 속도가 빠르고 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억누를수록 더 거세진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아야지라 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파도를 손으로 누르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문제는 생각의 양이 아니라 생각에 붙잡히는 방식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사실처럼 여기고 그 감정을 확장해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생각을 나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고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은 계속 지나가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구름을 하늘이라고 착각해 함께 흔들릴 뿐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첫 번째 방법 바라보기.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이런 해석이 떠오르는구나. 지금 피곤해서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아차림이라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알아차림은 자신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이 부풀어 오를 때 해야 할 것 공간 만들기. 생각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생각을 끊으려는 것. 다른 하나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서 결론을 내려 하려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생각을 더 크게 만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소용돌이가 나는 강물에서 빠져나와 강둑에서 바라보듯이 이렇게 하면 생각은 여전히 흐르지만 나는 그 물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공간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과도한 생각을 멈추는 두 번째 방법, 멈춤의 연습. 멈춤은 단순히 숨 고르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며 생각의 방향을 붙잡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멈추기라고 하셨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생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 생각은 두려움에서 왔다. 지금 이 추측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멈추지 않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는 추론과 상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 멈춤은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리듬을 늦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왜 고통스러울까? 생각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통제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예민한 사람은 내 마음이 만드는 이야기를 현실과 연결해 버립니다. 저 말투는 분명 나 때문일 거야. 내가 어제 했던 말이 불편했을지도 몰라. 내가 괜히 저런 표정을 만들었나. 이런 해석들이 반복되면 나의 하루가 타인의 기분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에 바빠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괴로움의 7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그림자에 더 쉽게 잡혀갑니다. 생각이 많을 때 필요한 가장 강력한 힘, 내려놓음.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마음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더 많은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더 많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더 많은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할 일은 추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인 생각의 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다.
이제 그만 생각해도 된다. 이미 충분히 고민했다. 이 한 문장이 과도한 생각을 끌어내리는 힘이 됩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자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던 마음을 내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기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는 마음을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자리로 옮기고 미래의 불안을 상상하는 마음을 현재에 머무는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기만 해도 생각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민함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생각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것이다. 예민한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파고듭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움이 내 안으로만 향하면 상처가 되고 세상으로 향하면 통찰이 됩니다. 예민함과 생각의 깊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이 평온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의 방향을 당신을 위해 더 부드럽게 조절할 시간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사실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타인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표정은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혹시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 조용한 질문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반복되면 나는 어느새 타인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 속에 묶여 사는 것을 마음의 굴레라 했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굴레가 더 쉽게, 더 깊게 걸립니다. 타인의 시선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예민한 사람은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감정에 맞추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 능력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데서는 큰 장점이지만 문제는 나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까요? 첫째, 타인의 평가에서 내 가치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존중받는 존재인가를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상처받았던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실망이나 부정적 반응을 더 크게 느끼고 더 오래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든다고. 예민한 사람이 평온을 찾으려면 이 시선의 굴레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첫 걸음, 누구의 눈에 묶여 있는가를 알아차리기. 예민한 사람은 수많은 눈을 동시에 의식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 사람의 시선이 유난히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사소한 인연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눈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만든 그 사람의 그림자라고.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시선은 누구의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가? 내 마음이 왜 그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은 절반 이상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걸음, 나만의 기준 세우기. 타인의 시선이 무서운 이유는 내 삶의 기준을 그들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면 괜찮고 그들이 불편해하면 죄책감이 들고 그들이 나를 평가하면 그 평가가 곧 나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남의 기분이 바뀌는 순간 내 삶도 흔들린다고. 예민한 사람이 평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내 기준 세우기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기준이 단단해지면 타인의 시선은 나의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소음이 됩니다. 세 번째 걸음, 경계를 세우는 연습.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거절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안함이 크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마음은 곧 자신을 잃는 마음이라고.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울타리가 더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타인의 요구가 내 일상이 되고 타인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며 타인의 문제를 내가 떠안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첫 연습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멈춘다. 내 감정이 흔들리면 거리를 둔다. 내 시간을 뺏기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줄인다. 이 사소한 멈춤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줍니다. 아니오를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니오를 말하려고 해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순간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볼까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가는 친절은 결국 원망을 남깁니다. 반대로 나를 지키면서 하는 친절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자비는 나를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흔들림을 막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바로 반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이 빠르게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이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지지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장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생각이 과하게 빠지고 있다. 지금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마지막 걸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예민한 사람의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남에게 맞추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남이 기뻐하면 안심하고 남이 불편해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남이 나를 좋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남이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하루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시선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예민함,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말투, 나의 실수까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타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평온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 느림과 호흡.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속도가 빠릅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로 달립니다. 그러니 평온을 회복하려면 마음을 천천히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말의 속도를 반 박자 줄이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숨을 느끼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호흡은 마음을 붙잡아 주는 다지입니다. 예민함은 버릴 것이 아니라 길들일 것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감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다만 그 감각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이제는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내 마음을 읽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감정을 돌보며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 예민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가장 지치게 되는 순간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할 때입니다. 따뜻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내 말 때문인가 고민하고 상대가 잠시 말수가 줄어들기만 해도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촉수가 항상 바깥으로 향해 있으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안으로 향한 마음은 밖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예민한 사람이 평온해지려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안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방을 만드는 연습. 예민한 사람은 늘 열린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이 내 마음 안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안의 작은 방,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은 외부의 말과 표정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 방을 만드는 방법은 부드럽고 간단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불안은 상대의 분위기 때문일 뿐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무거움은 오늘의 피로일 뿐이다. 이렇게 감정의 출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누군가의 감정이 곧 내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들어오려 할 때 문 앞에서 한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흘러 들어온 것인지 이 판단만으로도 예민함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기술, 마음의 힘을 가르기. 예민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전력을 다합니다. 마음의 힘을 모두 한 곳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전력을 다하고 사과할 때도 지나치게 깊이 사과하며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으면 그 상처도 온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상황에 전력을 다해도 그만한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힘을 가르는 연습입니다. 이 일은 내 전부를 쓸 필요가 없다. 이 관계는 내 마음의 절반만 써도 괜찮다. 이 상황은 내 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충분하다. 마음은 전력을 쏟지 않는 순간부터 비로소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지혜는 절제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절제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평온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미안함을 부드럽게 다루는 법.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심을 해도 그 결정 이후에 몰려오는 미안함 때문에 다시 흔들립니다. 거절한 뒤에 생기는 미안함. 조용히 쉬고 싶은데 누군가의 부탁을 못 들어줘. 생기는 미안함. 상대의 기대에 맞춰주지 못해 생기는 미안함. 그러나 이 미안함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착한 마음이 죄책감을 품으면 그 마음이 금세 지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미안함을 느끼는 나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안함을 무조건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미안함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함을 느끼는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예민함은 경험을 통해 강해진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때로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민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배움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을 오래 기억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는지 예민한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향후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예민함은 깊은 지혜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앗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크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 갑니다. 결국 예민한 사람의 평온은 선택으로 온다. 예민한 사람이 평온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태도를 억지로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내 기준을 세우고 내 속도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 이 선택이 반복되면 예민함은 날카로운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마음에 깃든 탁월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 당신은 누구보다 깊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민함은 당신이 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그 안내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당신답게 흘러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이 막 우아하게 즐기세요.